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수익성 증가로 추세 전환이 가능할 수 있을지 조금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진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부분들을 좀 지켜볼 수 있을지를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제한적인 리스크의 영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그 이후에 진해와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수익성이 좀 높은 몽골 노선 신규 취향으로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행 차트를 좀 저와 함께 간단하게 지켜보시면 진행 같은 경우에는 금일도 이렇게 3.08% 하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향은 몇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정학적 우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일단 이제 유가적인 측면에서 유가 같은 경우 이제 진에어의 매출 원가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진에어한테 좀 이제 주가의 하락 부담을 좀 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지수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수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종목이 좋고 주가가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오르면 세 개 중에 두 종목은 이렇게 하락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수적인 측면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수를 좀 간단하게 보시면 최근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한국 양대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서 진에어도 조금은 부담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 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부분들을 좀 대응 전략으로 짤지 이런 내용들 제가 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가적인 측면에서 가장 시장에 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이 중동 전쟁 확산에 대한 우려가 좀 공존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우려가 진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유는 바로 유가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유가 같은 경우 저희가 유가와 이제 진영의 주가를 좀 대비를 해 본다고 한다면 다 이렇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유가가 오르면 진영의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의 유가를 좀 저희가 지켜본다고 한다면 유가는 진영의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따라서 이런 유가의 방향성을 저희가 조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좀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그럼에도 리스크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일단 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보다 일단 석유 생산량 자체가 이제 3분의 1 정도로 좀 적기 때문에 생산량과 수출량이 적어서 좀 제한적일 것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뭐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러면 좀 제한적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보복 공격을 좀 하려는 이유를 좀 보였지만 그럼에도 이제 미국의 정상과 좀 통화를 하면서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좀 펼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미국 등 동맹에 반대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려고 한다면서 방송에 덧붙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는 조금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스크적인 측면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요. 리스크적인 측면은 이제 이란이 실행한 수의 공격을 이스라엘이 묵인하지는 않겠다는 좀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을 할지 이런 내용들 저와 함께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계속해서 추가적인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지켜봐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진화의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유가적인 측면은 그럼에도 조금은 긍정적인 면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 좀 짚고 넘어갔고요. 그럼 다음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진화의 실적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저희가 앞서서 진화의 주가가 상승할 때의 경향을 좀 보시면 진화가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이 올해 24년 1분기에 여객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그럼에 따라서 진영의 실적이 좀 좋을 것이라는 기대가 증가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진영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질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진영가 어떠한 심리 노선을 취향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노선의 실적적인 측면이나 앞으로 더 좋은 실적 기대해 볼 수 있을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서 지금부터 이 새로운 신규 노선 취향에 대한 내용들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에어가 이렇게 무한 울란바토르의 노선을 신규 취항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5월 8일부터 이제 9월 28일까지 운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몽골 노선을 신규를 취항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면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일단 몽골 노선 자체가 수익성 확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조금 여기 23년 여기 성장 목적지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년 여기 성장지 목적지를 보면은 몽골 같은 경우에 이제 회복률이 47%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따라서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몽골에 대한 이런 수요 자체는 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또 지켜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수익성 확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몽골 노선 같은 경우에는 운항 거리는 1975km로 홍콩이나 동남아와 매우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항공권 가격 자체가 2배 가까이 비쌉니다. 이렇게 2배 가까이 비싸는 것은 동일한 이런 비용을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에어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의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2배 가까이 비싸기 때문에 진에어의 실적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3월에 몽골로선 항공권 가격 같은 경우에도 84만원까지 치솟지만 홍콩 항공 가격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선입니다. 따라서 2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이러한 몽골로선을 신규 지향한다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진에어의 과거의 주가 상승 사례를 보면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성이 높은 몽골 노선을 기반으로 이제 올해에도 좋은 실적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진의 리스크적인 측면, 제한적인 리스크와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 함께 짚어봤으니 차적인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 현재는 이제 유가적인 측면이라던가 환율적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적인 지수가 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요하게 좀 생각했던 지지 라인대 이 12,800원대를 이탈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하락 추세선을 그으면서 이 부근대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이 부분대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저점 부분까지도 좀 열려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중동 리스크가 좀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좀 커지고 진에어의 실적적인 측면에서 기대가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가 좀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서서 이제 지지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 22,800원대에서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시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전에 저항 지지 받았던 부근대와 단기 이평선이 겹쳐져 있는 이 부근대를 좀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저항을 받을지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이 진에어의 리스크적인 측면 그리고 이 앞으로 진에어가 상승하기 위한 추가 상승 모멘텀들을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